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충북의 전공의들도 오늘부터 순차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 장기화로 진료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사태로 고립된 주민을 구조하려다 순직한 고 송성한 소방교의 연결식이 치러졌습니다. 유가족과 동료들은 젊은 소방관의 마지막 길을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충북에서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번엔 충주에 사는 20대 남성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확진 환자가 속출한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 가운데 300명 이상이 여전히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고 있어서 도내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충북 94번 확진 환자는 충주에 사는 20대 남성입니다. 지난 13일 강원도 원주의 한 체조교실을 방문한 뒤 그곳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속출하자 일주일 만인 어제 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체조교실에서 감염된 걸로 추정됩니다. 전통무예 종사자인 이 남성은 발열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이틀 동안 자신의 수련생들을 가르쳤고 뷔페 식당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장 동료를 비롯해 지역 접촉자 92명이 자가격리돼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데다 편의점도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지역 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 공연 연습하는 게 있어서 그걸 좀 봐주러 잠깐 왔다가 간 건데 그때 있었던 그 수련생들이라서 학부모들한테 전부 다 연락을 해서 지금 와서 지금 검사 받으려고 대기 중인 거예요. 방역 당국의 고민은 또 있습니다. 이미 충북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온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 가운데 상당수가 여전히 무료 진단 검사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청북도가 파악한 도내 버스 상경 인원만 청주 423명과 충주 153명, 제천 50명 등 모두 버스 17대에 633명. 자가용이나 승합차를 타고 간 인원까지 더하면 7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절반에 가까운 307명의 신원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행정명령을 내려 집회 참여단체와 정당에 명단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단체에서는 공개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경찰과 함께 통신사 GPS 기록을 바탕으로 참석자 추적에 나서는 한편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도민이 다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8.15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신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행정명령을 꼭 인지하여 주시고 지금 즉시 가까운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셔서 또다시 코로나19 지역 확산 고비에 선 충북. 그나마 옥천 일가족을 포함해 4명의 확진 환자와 접촉했던 옥천 영동의 407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청주 오송에 있는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비공개 면담을 통해 방역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전해 듣고 코로나19에 올바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아닌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맞게 방역을 쫓아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4차 추경과 관련해 수해와 2차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 추경을 빨리 편성하자고 이미 얘기했다며 그 범위 안에서 재난지원금도 얘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인턴과 레지던트 등 충북 전공의들도 오늘부터 순차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늘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를 시작으로 내일은 3년차, 모레는 1년차와 2년차 레지던트가 무기한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체 행동은 지난 7일과 14일 두 차례 파업과 달리 무기한으로 진행되면서 진료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대병원을 비롯한 종합병원들은 전공의들의 빈자리에 교수진을 배치하는 등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폭우 피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활동에 나섰다 순직한 고 송성한 소방교의 연결식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유가족과 동료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던 젊은 소방관의 마지막 길을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이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일 인명구조 활동에 나섰다 실종된 고 송성한 소방교가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떠나는 길. 어렵게 가족 품으로 돌아온 아들을 또다시 떠나보내야 하는 믿기지 않는 현실에 유가족들은 차마 잡았던 손을 놓질 못합니다. 구조 현장을 함께 누볐던 동료들은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더 비통합니다. 사고가 났던 그날 우리 서로 몸조심하며 활동하자고 그렇게 약속했었는데 오빠를 집어삼킨 시커먼 급류를 바라보면서 발만 동동 굴렀던 제 자신이 한없이 무능력하게만 느껴집니다. 올해로 30살이 된 고 송성한 소방교. 소방관에 임용된 지 1년 8개월밖에 안 됐지만 화재 현장에만 200차례 출동했고 500여 차례 구조 활동을 펼쳤습니다. 충청북도 장으로 진행된 연결식에는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직장에서는 맡은 소임에 치성을 다하며 동료 간의 화합을 위하여 애쓰는 명랑한 후배였고 가정에서는 사랑받는 아들로 동생으로 효성심과 우애가 깊었었기에 소방청은 그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려 송 소방사를 소방교로 1계급 특별 승진시키고 옥조 근정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동료들의 배웅을 받으며 정든 소방서를 떠난 송 소방교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로 인한 충북의 수해복구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늘 오전까지 시설물 피해를 입은 3,916곳 가운데 3,886곳의 응급복구를 마쳐 99.2% 수준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사유시설 복구는 완료됐고 도로와 하천도 99% 정도 복구를 마쳤지만 철도는 54.7%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장마로 충북의 피해액이 2,776억 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1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으며 이재민은 632가구, 1,2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충주시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재민들을 위해 8억 3천만 원의 예비비를 긴급 투입합니다. 충주시는 지난 2일부터 지속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예비비를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정에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주택과 축사 같은 시설물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도 오는 27일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올해 우리 지역 충북은 9월까지 덥고 태풍 2개 정도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가을철 기상 전망을 통해 올가을 충북은 9월까지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겠고 맑은 날씨에는 낮 동안 일시적으로 무더운 날이 있겠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태풍은 11개에서 13개 정도가 발생해 2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명대학교가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재학생 모두에게 코로나19 특별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체 재학생 7,500여 명으로 한 명당 10만 원씩 총 8억 원가량을 학생 개인 계좌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1학기 재학생들에게는 1학기 등록금의 10%도 돌려주고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재학생에게는 특별 장학금도 추가로 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